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P&H테크의 공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P&H테크 2007년도에 설립됐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하는 업체로 임직원 수는 40명 정도입니다. 벤처기업이죠. 그리고 현서영 대표이사는 머크코리아 올레드 사업부장으로서 경력을 기반으로 회사를 창립해서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로 HTL, 발광재료 이런 것들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다. 16년에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공모기간은 주관사 한국투자증권, 청약기일은 2월 3일부터 2월 4일, 납입기일은 2월 8일, 공모 비율은 일반 25%에서 30%, 나머지 기관입니다. 기술성장 특례, 소구장 특례로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하는 건이고요. 임직원 구주 매출이 조금 있습니다. 총 공모 비중의 27%입니다. 밴드는 14,000원에서 17,000원까지고 공모 금액은 100억 원 언저리입니다. 소규모 공모죠.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과열 분위기를 생각하면 상단 초과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9,000원 정도 썼던 것 같거든요. 공모 후 주주 구성, 락업 대부분 한 달 정도 걸려 있는데 유통 물량은 45% 수준으로 적지 않습니다. 자, 자금의 사용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자금이고요. 연구 설비 및 생산 설비. 현재 회사의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천과 용인공장 이런 설비들로 이제 투자를 하면은 증설이 되겠죠. 그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증설되면 과거 대비 9배에서 10배가량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무기 소재 기반의 이제 브라운관에서 LCD, OLED, 플렉스블 이렇게 넘어오면서 유기 소재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100% 유기 소재가 되게 그 구성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시작으로 OLED는 점점 여러 분야에서 LCD 대비 우수한 화소나 무게 같은 강점을 어필하면서 대체가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런 OLED 디스플레이는 한국이 시초니까 한국이 주도해서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발광 재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 CAGR 13% 수준으로 상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OLED는 간단하게는 기판 위에 유기물층이 있고요. 그 위에 보호용으로 글라스와 편광판을 붙이는 형태인데 이 유기물층 같은 경우에도 여러 겹의 이렇게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층들이 많이 있죠. 동사가 이 층별로 각각 개발하고 있는 여러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현재 매출이 나오거나 앞으로 주요 매출로 삼을 아이템들은 뒤쪽에 나오겠지만은 CPL 층이라든가 레드 프라임 그리고 블루 호스트 이런 쪽인데요. CPL 같은 경우에는 캐핑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음극 바로 위에 있는 보조층으로 음극을 보호하거나 다른 기능을 하는 물질층이고요. 레드 프라임이나 블루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광과 관련된 소재입니다. 이제 해당 아이템마다 주요 경쟁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일본 업체들이거나 머크, 듀퐁 이런 애들입니다. 소재와 관련된 장기가 한 가닥씩은 있는 회사들이죠.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면 발광층을 만들 때는 RGB별 호스트와 도판트 그리고 프라임이 있습니다. 호스트와 도판트는 실제 빛과 색을 내는 용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프라임은 이제 두 소재의 발광 효율을 높인다. 이 소재들도 각각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달라요. 여기는 삼성 올레드 기준이긴 한데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나중에 이제 피어볼 때 나올 덕산 네오룩스가 그나마 제일 비싼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관련 매출 비중이 60% 수준입니다. 주요 거래처별로 비중을 보면 이제 듀퐁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결국 LG로 나가는 거다. 이 둘이 합해서 한 60% 되죠. 나머지 기타 업체도 조금씩 있고요. 자, 특허 물질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직접 LGD 납품을 하고 양산 물질 같은 경우에는 듀퐁을 끼고 가는 거고 원료나 촉매 같은 경우에는 솔로스나 덕산 쪽에 가는 방식이죠. 주로 기대고 있는 업체인 LG 디스플레이의 OLED 현황을 봐야 되겠죠. 자, 아직까지는 LG 디스플레이 내에서 OLED의 매출이 LCD 대비 되게 미미하죠. 그나마 TV용으로 나가는 대형 쪽은 이제 매출이 좀 있지만은 중소형은 이제부터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가 미미했던 이유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 폰에 이제 탑재를 할 수 있던 반면에 LG는 폰이 망했기 때문에 못했던 거고요. 이제 폰 부서도 팔아치우는 마당에 중소형 어디다가 쓸 거냐. 얘네가 이제 A사 납품을 한다. A사가 주력 제품에 OLED를 쓰면서 사용이 증가하면서 동사도 어부지리로 소재 사용이 될 것이다. 여기는 A사, 애플, 아이폰이잖아요. 모바일 OLED 시장을 삼성이 시장을 열어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100% 패널을 의존했습니다. 근데 이 100%라는 거는 기분이 안 좋죠. 납품하는 애가 을인데 이게 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공급을 다변화시키려고 계속 여기저기 손을 뻗쳐요. 수시로 뭐 LG나 BOE 같은 데다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이폰 12 맥스를 이제 시작으로 LG가 일부 시작을 하고 여기서 이제 사업 기회를 노리게 되고 동사도 이제 수혜를 보려고 하겠죠. 자, 또 LGD가 대면적으로 그래도 가닥이 좀 있죠. LG가 미는 OLED TV.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 정도가 LG전자의 OLED TV인데 여기서도 뭐 P&H가 소재 납품의 기회를 노릴 것이다. 자, OLED TV의 출하량은 해마다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뛰어난 화소를 기반으로 LCD 시장을 점차 잠식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P&H의 매출은 대부분 내수입니다. 제품으로는 레드 프라임과 CPI 그리고 일부 촉매에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소재 쪽이지만 뭐 모바일 관련된 소재가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본 거의 반복이고요. 그냥 연도별 변화만 보세요. 19년부터는 원료보다는 이제 소재 쪽으로 매출이 바뀌는데 뭐 원론적으로는 소재가 이익률이 조금 더 좋죠. 전체적인 매출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은 이제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블루호스트가 앞으로 동사가 내세울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단가가 어떻게 결정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잘 봐야 될 겁니다. 동사가 이제 미래의 매출액을 어디서 낼지를 계획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 매출처는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랑 듀퐁이고요. 이 현재 주력인 CPL, 레드 프라임 꾸준히 늘어나겠다 계획이고 지금 현재 OLED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인 블루호스트 쪽을 동사가 뚫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TV 쪽이든 모바일 쪽이든 이쪽을 위주로 해서 매출을 늘려가지고 21년부터 의미 있게 커가겠다고 합니다. 양산 계획이 이렇게 써있죠. 현재까지의 손익 구조를 보면은 썩 메리트는 없어요. 충분한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동사의 열악한 구조도 구조였겠지만은 LG 뒤쪽에 OLED가 큼직큼직하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괴를 어느 정도는 같이 하겠죠. 근데 동사가 아까 내세운 계획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21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뭐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까 생산 능력을 증설하면 9배에서 10배가량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요쯤 되면은 거의 뭐 맥스 매출이 되겠죠. 현재까지는 뭐 전년도 배기도 별거 없습니다. 자, 뭐 피워보겠습니다. 거의 100개가량의 업체를 검토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웃라이어까지 다 제외하고 나면은 4개의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나마도 이제 LTC나 DNF 같은 경우에는 뭐 LTC는 LCD 방리액 업체고 DNF는 반도체 시각과 관련된 업체라서 실질적으로는 덕산 네오룩스, 덕산 데코피어가 OLED 소재로서는 제일 유사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의 20년 3분기 트레일 퍼를 보면은 평균 29배라고 하고요. P&H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22년 예산 실적을 연 20%로 할인을 해가지고 펄을 적용했습니다. 주당 평가액은 27,300원이 나왔고요. 할인율 38%에서 48%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밴드가 산출됐죠. 자, 이들의 실적을 볼게요. 하나같이 소재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익은 어느 정도 납니다. LTC, 뭐 LCD 업인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고요. 20년도 나쁘지 않았다. 덕산 네오룩스, 뭐 괜찮았죠? 잘 나오고 있고요. 데코피아는 예년 대비 줄어들었지만은 그럭저럭. DNF도 이제 부진했었지만은 20년부터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POR 기준으로 본다면은 대략 2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P&H 같은 경우에 공모 시총으로 단순히 보던가 아니면 코넥스 시총에다가 공모 금액을 더한 걸로 봤을 때도 밸류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있어요. 재무 구조는 그닥, 사업 계획은 거창한데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 밸류 측면보다는 사실 공모 규모가 소액이다 이거밖에 어필할 게 없죠. 그나마 LG 계열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요새 분위기 좋을 때 같이 좀 묻어가야 시초가 형성이 좋게 될 겁니다. 자, 다만 코넥스에서의 주가는 밴드가를 훨씬 넘긴 가격에서 위치해 있죠. 자, 과거 말씀드렸다시피 코넥스 이전 상장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따라서 시초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코넥스 30일 평균 혹은 최종 종가 둘 중에서 이제 작은 가 이걸로 이제 시가총액을 계산한 다음에 공모되는 금액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기준가를 결정을 해가지고 당일 시초가를 적용하거든요. 근데 이 조항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코넥스 시장 가격으로 시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넥스 시장 가격이 현재 매출 가격보다 30% 이상 높거든요. 그러면 그냥 코넥스 가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공모주주 입장에서는 받아가지고 팔면은 코넥스 가격이 높을 때 괴리도만큼 수익이 확정되는 구조겠죠. 다만 기존 코넥스 주주 입장에서는 별 메리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넥스에서까지 사지는 마시고요. 적당히 공모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소액 파는 형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P&H 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